장내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한마음 소원 선언 지원 소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이성수 발표자님께서도 자료와 역사를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마음 선언 지원 소회가 지원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릉 지원입니다. 강릉 지원장 혜인 스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지원에서 소임을 살고 있는 혜인입니다. 오늘 발표 논문이 안양 우리 보는 50년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강릉지원이 올해로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치가 참 잘 됐구나. 준비하는데 많지는 않지만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어서 잘 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강릉 지원에 가기 전에 사실 대전 지원에서 잠깐 소임을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주지 스님이신 회원 스님께서 갑자기 그날 연락을 주셔서 제가 안양으로 올라왔는데요. 강릉으로 가야 된다고 안양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지원장 소임을 살고 계신 형님이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실 며칠 전에 그러니까 주지 스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한 며칠 전에 아우 스님하고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지원이지만 3명 살라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참 그때 당시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형님하고 이렇게 2사람이 살다가 3사람이 살게 되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지 스님으로부터 연락을 그렇게 받고 갑자기 그날 이제 안양으로 올라와서 그 다음날 사실 큰 스님께 이제 인사 올리고 주지 스님하고 강릉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그때부터 제가 강릉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강릉지원 소개하기 전에 잠깐 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강릉지원 도량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목차를 개원, 불사, 현재 이 3파트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 개원 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지원 개원 당시 전경입니다. 강릉지원은 논으로 이루어진 곳을 택지로 조성한 택지개발지역으로 고 건오윤 거사와 조숙자, 최화자 보살님의 발언으로 건오윤 거사님의 소유대지 60평을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신도님들의 마음을 모아 건평 72평으로 2층 건물을 세웠습니다. 그때 도량 주변은 아직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과정이라 사실 허벌판이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옆에 건물들이 하나 두 개 보이지만 저 때도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건물을 짓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강릉지원은 94년 9월 11일에 점안식 및 개원 법회가 있었습니다. 개원 법회 전에 개원 테이프 커팅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판을 큰 스님께서 직접 걸어주시는 모습과 개원 당시 강릉지원 모습입니다. 지원 소개를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으로 접한 사진입니다.
강릉지원 개원 때 강릉지원 첫 임원진 큰 스님 친견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저분들이 이제 회장님, 부회장님, 그때 당시 이렇게 두 분 부회장님 소임을 맡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저 공간이 참 저로서는 정겨운 공간입니다. 강릉지원 공양각 및 신도님들 공간 마련 부분인데요. 법당 건물 바로 옆에 부지를 97년 3월에 대지 60평을 매입하여 건평 29평으로 조립식 건물을 완공하여 공양간과 신도님들 사용 공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 공간이 생기기 전에는 1층에 스님과 신도님들이 같이 공간을 사용하다가 이때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상단 정축공사 부분인데요. 개원 때부터 사용한 상단이 협소해서 98년 7월에 상단을 넓히고 법당 바닥과 계단을 마루로 교체하여 한결 따뜻한 느낌을 주는 형태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마루가 지원마다 아마 거의 그랬을 거예요. 마루가 형태가 아니라 장판이 깐 상태로 이렇게 저희들이 개원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사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당 위치 선정 부분입니다. 2006년도에 봄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역이 자연이 좋아서 지금 있는 자리보다 목탁과 종성을 편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불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러 장소를 보던 중에 지명이 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범일 국사께서 구산 선문 중 하나를 열었던 곳으로 강릉 시내가 훤히 보이는 곳이 있어서 제가 지적도를 가지고 큰 스님께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적도는 보시지 않고 저희 얼굴을 뚫어지게 보시면서 부처님 집을 지어 드리려면 거기서 해야 돼. 그래서 거기가 어디인지 여쭈니까 스님께서 말씀을 따로 안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뚫어지게 보시면서 뒤로 옆으로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뒤로 옆으로 어딜까? 이렇게 하니까 그 순간 지금 앉아있는 법당 뒤로 옆으로구나. 부처님 기준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아침에 사실은 큰 스님 뵙기 위해 안양을 올라와야 되는데 꿈을 하나를 꾸게 됐어요. 근데 꿈을 꾸면서 이게 심상치 않은 꿈이구나 생각했는데 저는 몰라. 주인공 나는 몰라 이거는. 큰 스님께 지금은 올라가서 스님께 이 부분을 말씀을 이렇게 드려야 되니까 주인공 이거는 몰라. 주인공 네가 알지 하고 그냥 툭 놓고 그냥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떤 것이었냐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옛날 이렇게 이렇게 초가집 같은 그런 옛날 집에서 땅 속에 있는 아버지 유골인데요. 머리 부분입니다. 전체 부분이 아니라 머리 부분의 유골을 제가 상자에 딱 담아서 허리 옆에 이렇게 딱 끼고서 문을 나서면서 하늘을 딱 봤는데 유성이 쫙 떨어지는 가로질러서 떨어지는 그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지금 강릉지원이 앉아 있는 곳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다른 지역을 찾았던 어떤 부분이 지원에서 이렇게 종성이며 목탁을 두드릴 때 한 2, 3년 안에 도량에 그 주위에 집들이 많이 들어서는 관계로 종성을 아침에 하다가 옆집에서 쫓아온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편의할 수 있는 곳으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사실은 이렇게 불사할 곳을 이렇게 찾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여 2006년 7월에 지금 이렇게 조립식 건물, 저희 조립식 건물 바로 옆에 그 건물 3층 건물을 매입하여 이제 법당터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매입 후에 전에 들었던 말은 전 소유주가 당시 건물 입구에 절 만자가 그려져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그려져 있었대요. 근데 그 절에서 그 집을 매입하기 위해서 절 만자를 그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원에서는 신도님들한테 제가 다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 아닌 손이 미리 다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대웅전 기공식 부분입니다. 강릉지원 불사를 사실 처음에는 120평 정도, 그러니까 지금 조립식 건물과 그 옆에 산 대지를 합쳐서 120평 정도의 대지에 3층 건물을 올릴 생각이었지만 제1주거지역입니다. 강릉지역이 거기가. 그래서 자체가 법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하필이 되지 않는 제약이 있어서 설계를 다시 변경해서 60평에 31평 정도의 규모로 2009년 3월 12일에 연자당 회원 주지 스님을 모시고 대웅전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기공식 석 달 뒤 2009년 5월 10일에 대웅전 상량식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우주탑 설치 전 법당 모습입니다. 법당 외관에 대한 준공 검사를 이렇게 우주탑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으로부터 건물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 단청 부분을 이제 좀 말씀 올리기 위해서 이제 스님께 올라갔습니다. 근데 스님께서 제가 말씀 드리는 이렇게 단청에 대해서는 들으시지 않고 그냥 바로 모시는 것이 다 빠져 라고 하시면서 지금도 다 해놨잖아. 세 자리가 빠졌어. 세 자리가 빠졌단 말이야. 한 자리가 없어 라고 하였고요. 이어서 바로 내려가는 자리도 없고 선 자리도 없고 올라가는 자리도 없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실 탱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스님께 말씀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이었는데, 탱화에 선지식 한 분이 빠졌는지,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주탑은 당연히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큰 스님께 스님 가르쳐 주세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세요. 어떤 부분을 빠졌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청했더니 스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놓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물러나왔는데요. 큰 스님께 물러나서야 스님께서 우주탑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탑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저로서는 불사를 하면서 알게 된 상황입니다. 강릉지원 지금 우주탑 설치된 모습입니다. 조각가 강령모 씨에게 우주탑 제작을 하였습니다. 우주탑에 대해서는 봄에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도 탑을 7개 올려야 하는지 제가 여쭈니 스님께서 탑을 3개로 새 탑을 올려서 튼튼하게 돌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해 바람이 불어도 또르르 불러서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탑의 위치에 대해서 사실은 보통 지원이 탑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죠? 법당 중앙에.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쪽으로 이렇게 우주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셨는지 탑의 위치에 대해서는 남쪽 정모서리, 저기가 진짜 남쪽입니다. 이렇게 남쪽 정모서리에 앉히라는 말씀과 함께 말이 많아가지고 딴 데로 옮기면 딴 데로 삐뚤어 해놓으면 구경탑이다. 구경탑이라고 위치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탑 설치할 때에 저 용의 얼굴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스님께 여쭈었었는데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말씀을 받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지원 탱화는 중요 무형문화재 모가박물관의 박찬수 씨가 조성했습니다. 강릉지원 탱화는 본원의 탱화를 바탕으로 16국사와 16조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 따로 말씀 주신 것은 부처님 왼쪽에 어송화를 넣고 땅에서 3가지가 올라오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때 어송화라는 단어를 사실은 저는 처음 들어서 나와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봤더니 접시꽃이라기도 하고 정확하게 어송화라는 단어는 이렇게 있는 부분이 그렇게 없었고요. 그래서 보니까 접시꽃이나 총류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지원 같은 경우 저렇게 어송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렇게 탱화 부분에서 사실 지옥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옥도를 넣어야 할지에 대해서 스님께 여쭈었더니 지옥도를 그리면 너희들이 좋지라고 하셔서 부처님 오른쪽에 이렇게 지옥도를 넣었는데요. 좋다는 것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너희들이라는 그 표현의 말씀이 이렇게 제가 그때 순간 받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법당을 들고 나는 모든 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릉지원 같은 경우 탱화를 저렇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단청 부분입니다. 단청은 단청 기능 보유자이신 김성규 씨께서 장음을 해 주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본원처럼 중앙 꼭대기에 황룡과 청룡을 그리고 오공을 넣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니 잘했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도심 속의 도량이라 사물을 그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렇게 이렇게 사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수 보현 보살님을 모시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올리니까 그것이 기본이야 라고 말씀 주셨고요. 더 해야 되는 것에 있는지 이렇게 스님께 말씀을 청하니까 스님께서 달을 동쪽 꼭대기에 잘 그려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기가 이제 아까 전에는 방향이 이렇게 우주탑이 이렇게 남쪽에 있고요. 이렇게 달은 정 동쪽에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대해서는 스님께서 밤이나 낮이나 일체를 다 내려다보는 뜻이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처님 개근불사 부분입니다. 개근불사, 부처님 전에 개근불사를 그냥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제가 한번 스님께 여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개원 당시 모셨던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을 이제 세법당에 대웅전에 모시기 위해서 부처님 개근불사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때 당시 도량이 사실은 많이 협소한 부분이라서 부처님을 다른 쪽으로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께서 가지 마라 말씀도 안 하시고 거기에 노상 가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제가 받들기를 이동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받들었었습니다. 대웅전 준공식 부분입니다. 준공식을 2010년 3월 27일에 기공식 후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대웅전 준공법회를 연자당 회원주지 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하였습니다. 선실 및 요사체 부분입니다. 건물이 사실 크게 보이지만 작은 규모로 지었습니다. 법당이 바로 저 잔디 지금 보이는 부분인데 그 부분 이렇게 조금 넓게 법당 앞을 확보하기 위해서 1층을 17평, 2층을 20평 규모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개원 당시 이 건물입니다. 법당 대웅전 불사 후 구법당을 강당으로 사용하고 1층을 공양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주문과 현판의 변천사입니다. 제일 처음에 현판이 개원 당시 큰 스님께서 걸어주셨던 현판이고요. 가운데 이 부분은 98년도 상단 정축 불사 후에 현판의 모습입니다. 옆에는 개원 때 현판도 같이 걸어서 불사하기까지 이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대웅전 불사 후에 일주문과 현판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요, 2014년도 2월 달에 11일 동안 끊임없이 눈이 왔습니다. 저도 강릉 내려가서 그렇게 긴 날을 온 것은 처음이었는데요. 이때가 1m가 넘는 한 1m 70 정도였을 겁니다. 그 정도의 이렇게 폭설로 인해서 법당 기와가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이렇게 6월 달에 5년 만에 기와 불사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사진은 16년도 7월에 상단 오치를 한 사진입니다. 2021년 10월에 법당 보수 공사를 하였는데요. 법당 출입구가 눈이나 비가 올 때 신도님들이 신발을 벗는 곳이 불편하여서 그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이 보수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걱정은 사실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모습과 완공 후의 법당 모습입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지금 있는 강릉지원 도량 모습입니다. 대웅전과 선실 및 요사체, 강당 및 공양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현재 강릉지원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릉지원 활동 내용인데요. 2001년부터 강릉 시립복지원의 청소봉사 활동을 20년간 하였습니다. 코로나 그때 이후로 이 봉사 활동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독거노인 반찬봉사, 그 전에 이제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서 음식 공양과 지원 물품을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과 주민자치센터가 연계해서 저소득층 가정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동절기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난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연탄 은행을 통하여 시간이 되는 신도님들이 참석하여 연탄 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강릉 지원은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소통하며 더불어 함께 화합하는 한마음 도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강릉 지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